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기대입니다. 우선 나왔던 이야기들 보고 레버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6월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석가는 강한 긴축을 소화하는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기업 이익 전망은 낮췄습니다. 8.9에서 6.9로 수정했고요. GDP는 3분기에 1.8, 4분기에 1.4로 0.2%포인트씩 하향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용 수준이 좋아서 고금리 충격을 흡수할 것이다. 레이 달리오는 금리가 만약 4.5%까지 올라가면 증시는 20% 급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쉽게 안 잡힐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봐야 하는 지표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동부 시간 10시에 있습니다. 9월 29일에는 GDP 나오고요. 오늘은 어제 반등을 다 무시하고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틀 전 소비자 물가지수로 4일 상승분을 거의 다 뱉어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대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박스 구간을 상단부터 하단까지 한 번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 캔들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캔들은 아니었는데요. 위에 박스 하단 위로 올라와 주지 못해서 더욱 아쉬운 캔들이었습니다. 차트가 반대 N자 패턴을 만드는 듯한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N자 패턴 하면 상승 패턴이지만 반대 N자는 하락을 예상하게 하는 패턴인데요. 오늘은 차트상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반대 N자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 N자 패턴이 좋지 않은 이유는 또 하나의 긴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패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N자 패턴 다음으로 교과서적인 시나리오는 계단식 하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과서적이더라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대 N자는 오늘 같은 음봉이 나오면 음봉의 반 정도를 올립니다. 며칠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작은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한 번 더 음봉을 만들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적으로는 좋지 않은 패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변곡점 자리 S&P는 3,900, 오늘 S&P 저점이 3,905달러, 나스닥은 11,865에서 11,860 부근, 오늘 저점 11,937.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적으로 S&P보다 매수세가 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변곡점 자리는 말 그대로 반등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작 캔들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은 조금 내릴 수 있지만 내리다가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QQQ, SOXL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요즘은 증시가 워낙 안 좋으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TQ 종가 25달러 09센트 이고요. SOXL은 11달러 91센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증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종목이라서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레버리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끔 증시가 반등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레버리지 매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상승이 나와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크게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단순 반등으로의 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멘탈 자리 보고요. 그리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멘탈 자리는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 아래로 하락 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증시 반등이 나오면 금방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럼 TQ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자리, 위쪽으로는 30불, 아래로는 2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30불은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은 22불 정도가 멘탈 자리로 보고 있는데요. 평단이 40불에 가깝게 있으신 분들은 22불에는 소량 매수를 하는 자리로 사용하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평단이 30불에 가까우시면 22불의 매수는 큰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18불 부근부터 아래로 매수 대응을 합니다. 22불에 매수하신 분들은 18불 부근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타는 목적이 아닌 매집의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22불과 18불 부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OXL입니다. 위쪽은 22불, 아래는 12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오늘 12불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평단이 25불 가까이 있으시면 22불에서 10불 사이는 물타는 자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12불 아래로 내려왔으니 개인적으로 잘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평단이 20불 가까이 있으시거나 한번 18불 부근에서 매수 대응을 하신 분들은 12불의 매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8불 부근 밑부터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레버리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추천을 하고 계시고 매수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해서 매수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SPXL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지금 70불인데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되는데 장기 투자라고 해서 10년 후에 수익률을 예상하고 큰 부푼 마음만 가지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딱 레버리지에 맞는 문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지수 ETF에 더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버리지를 대략 정리하면요. 레버리지는 증시의 방향성을 말해준다. 완전히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레버리지는 성격에 맞게 크게 움직여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단순 반등 기대감으로 매수하지 말자.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수하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증시는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큰 마이너스를 보거나 수익의 반 이상을 뱉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오면 수익을 챙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매도를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고려는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1년도에 증시 아주 좋았죠. 차트를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앞으로 다가올 증시를 예상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분할 매도 대응도 괜찮습니다. 저는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은 이번에는 아주 힘든 장이 될 것이라는 것과 중소형주는 정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레버리지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왔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만이 답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는 선상에서 부분익절 시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TQ, SOXL 추가 하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플랜은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플랜을 공유해 드린 것이기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멘탈 자리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의 큰 다크풀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도 쪽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봤던 지표를 가지고 다음 주는 기관들이 또 어떻게 개미를 죽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